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상무님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나오셨는데 네. 이번에 신흥국 그 투자에 대해서 사우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사실 너무나 생소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 사우디 ETF 출시하셔서 그 지금 네. 홍보 차원에서 나오셨는데 네. 사우디 투자 정말 사실 생소합니다. 그리고 네. 아랍이라는 게 중화권하고는 또 다른 게 아랍은 그 종교적으로도 자기네들끼리도 너무 많이 싸우는 나라예요. 그렇죠. 굉장히 투자하기에 불안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사실은 사우디는 오일머리가 막강하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사우디 이거 ETF 출시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사우디에서 향후 성장 그 가능성을 봤어요. 왜냐면은 빈살만 왕세자가 있죠. 이제 비전 2030을 발표를 했고 그게 2016년에 발표했는데 그 비전 2030의 가장 큰 목표는 그러니까 비석유 분야의 GDP 기여도를 높이자. 그러니까 사우디 경제를 근대화시키자라는 목적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아시다시피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 그 전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우디의 GDP 움직이는 걸 보면 오일 가격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향후 국가가 더 발전되고 이제 비석유의 의존도가 줄어드는 세계가 될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석유 의존도나 아니면 석탄 의존도는 크지만 그러니까 화석 연료 같은 거죠. 이제 전기,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게 이런 식으로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사우디도 이거와 맞춰 가지고 오일 의존도를 낮춰 가지고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래 가지고 그 사우디 경제를 번영을 시키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 발표되고 나서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걸 보면 그러니까 2016년 이전의 6년을 비교했고 2016년 이후의 6년을 비교해 봤어요. 그러면 2016년 이전에는 성장률이 3.3% 정도, 그러니까 그 6년 평균, 6년 기간 동안의 평균이요. 근데 그 이후 2010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거의 9%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제가 2023년 데이터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 그 GDP 성장률이 8.9% 정도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도 그 당시에 GDP 성장률이 6%였거든요. 저희가 인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도 해외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우디 경제가 이렇게 더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때문에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정부의 발전 방향과 타국 간의 협력 관계 이렇게 물론 그 빈살만이 전 빈살만 되게 좋아하는데 네. 굉장히 열려 있는 투자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전기차 문화가 빨리 올수록 사우디는 안 좋은 겁니다. 오일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기름차들이 많이 흥행을 하고 전기차가 늦게 와야 그렇죠. 자기네가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빈살만 같은 경우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열려있는 깨어있는 그 오너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혹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 관계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네. 또 석유 말고는 사실 아는 기업 아람코 말고는 아는 기업 없습니다. 네. 사우디에 어떤 산업군들이 있는지 같이 네.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저희가 생소하지만 세계 경제 규모는 거의 17위예요.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GDP 같은 경우는 계속 8.7% 아까 말씀대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8%요? 8.7%. 어마어마하다. 엄청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 동력 같은 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이제 개혁을 통해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 개혁 아니면 사회 개혁 아니면은 종교 쪽에서도 약간 개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 2030의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확고하게 이제 정부의 투자 약속이 있고요. 근데 정부의 투자는 또 누구를 주체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 전 세계 가장 큰 국부펀드가 됐죠. 이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이렇다는 얘기는 자기들만의 오일머니로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만이 아니냐. 다른 국가들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이 투자를 위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사우디가 다른 비석유 부분의 이제 경제나 아니면 산업들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이미 그 산업이 발전된 국가들의 도움을 얻고 있긴 하죠. 그래서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과 사우디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더 큰 시사점이 뭐냐면 중국이 지금 서방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그 자금을 대체해줄 또 조력자 같은 게 사우디라고 보실 수도 되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알리바바나 텐센트 테크 기업들이 사우디에 진출해가지고 이커머스라든가 이런 사업에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사우디에 지점을 좀 많이 열고 있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들도 뭐 여러 가지고 각국 간에 이제 그 송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결제금들이 해결되는 것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요즘 사우디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프로젝트들이잖아요. 이제 기가와 메가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네옴시티는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라인이라는 뭐 500m 벽을 쌓아서 그 안에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거대한 도시도 들어보셨을 거고, 사우디 그 리야드 수도에 이제 살만 파크라고, 자, 킹 살만 파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반 그 파크, 그러니까 도시 안에는 그 공원을 조성하는 것들, 그리고 관광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고부가 가치 산업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계속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니까. 그래서 홍해 있잖아요. 요즘 그 사우디 보면 왼쪽 라인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예쁜 해안선들이 있대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관광산업도 부흥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관광산업 중에 보면은 사우디에 있는 그 유적들이 과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인가요? 거기에는 유적들이라서, 네, 그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최후의 성배에 나오는 그건 맞아요. 아니지만 맞아요. 그런 느낌들의 유적지들을 이제 많죠, 발전시킬 거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성의 권익 보장, 인권 신장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들이 더 이상은 이제 그 써야 될 것들도 쓰지 않고, 이제 저희 회사 사람들도 이제 사우디에 가 있거든요. 저희 같이 앉아 있는 이제 그 직원이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사우디에 가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르니까, 너무 많이 개방돼 있고 약간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도시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운전하는 건 이제 어떤 분들은 물어보긴 해요. 사우디 여성 운전 못하지 않나요? 이미 그것들은 10년 전에, 아니 7, 8년 전에 저도 뉴스 봤어요. 허용됐죠. 처음 이제 그렇죠. 면허 땄다고 이렇게. 그렇죠. 허용됐죠.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그 2010년에 발표되면서 급속도로 많은 개혁들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미 사회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7, 8년 전하고. 거기에 사우디 인구가 3,500만 명이거든요. 우리가 5천만 명인가요? 네네. 우리나라 작은 인구긴 하지만 3,500만 명 중에 50% 이상이 35세 미만이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개발도상국, 진짜 발전할 국가들은 디모그래픽을 되게 많이 보죠. 인구가 제일 중요하죠. 젊은 인구가 있다는 젊은 얘기는 인구. 거기에 상당한 노동력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우디 정부가 그 젊은 청년들한테 그 교육열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문맹률이 거의 없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또 뭐냐면은 그 젊은 그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 무상으로 지원을 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교육 그 열이라든가 아니면 지식, 금융 지식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노동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어요. 굉장히 양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 나라. 네.